자, 다음은요. 어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세중의 피습. 70대 유튜버 현행범 체포. 근데 이분 뭐 행적을 보니까 뭐 반미, 약간 뭐 한미 훈련 반대 뭐 이런 거 목소리 좀 냈다 그래요. 일단 뭐 둔기 휘둘렀다. 봉합 시술 받았고요. 중상은 아닌 듯하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야 모두 규탄을 했죠. 이런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상황 그리고 뭐 설명이 좀 있었거든요. 다 묶었습니다. 보시죠. 서대문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나를 위해 기호일 네, 우리 시초 거리를 보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께 전화하셔서 송영길 대표는 신촌 유세 현장에서 망치로 뒷머리를 맞아 찢어지고 피가 나와 긴급하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 봉합 시술을 받았습니다. CT 촬영 결과 뇌 바깥층은 부분 함몰이 되었으나 뇌의 내부나 뇌 조직 파괴나 뇌출혈 등은 없는 뇌진탕의 소견이었습니다. 중상은 아니라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보셨죠? 이제 이 영상이 중간에 딱 끊긴 거죠. 거기까지만 지금 저희가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선 부상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뭐 그 이후에 이제 정치권 상황이죠. 뭐 이런 얘기가 어제 이 사건이 있은 뒤에 나왔거든요. 뭐 가해자가 친문 성향이다. 일부 주장에 여당은 카더라일 뿐이다. 그런 얘기 왜 하세요? 뭐 이렇게 갖고 좀 반박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본인은 괜찮다. 그리고 뭐 어떤 이제 메시지를 냈습니다. 뭐 국민 통합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요. 이렇게 되면요 경찰 쪽에서 이제 비상이 걸리는 거죠. 특히 후보와 관련해서는 더욱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윤석 대변인 한마디 해주시죠.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벌어졌어요. 저 영상을 보니까 너무 끔찍한데요. 예.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반대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럼 이제 누가 그랬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보니까 저분이 본인 스스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뭐 그러신 예. 인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 또는 자기 의견을 자주 이렇게 표명하시는 어떤 영향력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마치 국민의힘 지지자가 송영길 대표에게 그런 테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입장 표명을 했더라고요. 그냥 확인 없이. 그래서 지금 뭐 해방 직후도 아닌데 뭐 백색 테러 이런 말을 해요. 백색 테러라는 게 소위 말하는 우익에 의한 테러를 얘기하고 예. 적색 테러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나온 예, 반응이 그거였어요. 좌익에 의한 테러를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까지 그런 용어까지 쓰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나. 근데 보니까 이분이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보면은 이 송영길 대표를 좀 비난하는 영상, 윤석열 후보를 비난하는 영상 많이 올리고 뭐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영상 이런 거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누구 편이다 말하긴 그렇지만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자가 송영길 대표에게 테러를 한 거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예. 차원에서 이 선거 과정이 너무나 과열되니까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전체가 그래도 좀 반성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오죽하면 저런 분까지 나오겠느냐. 저희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한민수 부단장님, 특히 이제 후보들 경우 오늘 마지막 날이지만 정말 신경 써야 될 것 같네요, 지금요. 지금 후보들은 경찰 경호 인력들이 진즉부터 나와서 이제 예. 철통 경호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후보들은 이제 지역 유세를 가거나 많은 분들이 지지자들 모였는데 가면은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후보 그럼요. 손 한번 잡고 예. 싶고 사진 같이 찍고 싶고 뭐 맞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후보 입장에서는 경호 인력들한테 가급적이면 옆에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예. 저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이거를 저도 뭐 점심 때 밥을 먹다가 저 소식을 접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특히 그 이른바 흉기로 표기되는 저 둔기가 예. 상당히 위험한 물건 아니겠습니까? 예. 저분이 여러 차례 내리쳤다고 하는데 정말 다행이고요. 저거는 생명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고 테러라는 말씀했고 우리 이재명 후보나 또 윤석열 후보까지도 예. 이준석 대표나 이렇게 위로와 그렇습니다. 회유를 비는 정말 바람직하게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처음에 예. 막 불거졌을 때 약간 일부 즉각적인 반응이 좀 그런 게 저는 있었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예. 확인되지 않은 거는 예. 올리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건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당이나 선대위 공식 입장은 다 확인한 다음에 예. 바로 냈습니다. 내가지고 이런 거는 이건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 개인의 돌발적인 행위인데 예. 이게 뭐 선거 과정이 과열됐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분이 지금 이 가해자 이분이 본인의 개인적 성향을 드러낸 건지 이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야 정치권이 어느 한쪽 진영을 자극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너무 뭐 초반에 지나간 일 가지고 예. 이걸 또 문제 삼는다든지 이런 자세는 맞지 않고요. 지금 대통령과 여야 후보 이렇게 정제된 표현과 함께 위로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뭐 여야 갈 것 없이 규탄한다. 이거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목소리 좀 냈습니다. 예, 김주혁 전 국장님. 아니 근데 뭐 다 맞는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절박한 건 알겠어요. 선거 막판이 되니까 절박한 걸 알겠는데 하지만 저 테러가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뭐 신문에도 다 나왔으니까 예, 보도가 그대로, 다 됐습니다. 이미. 예, 보면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여당 대표에게 백색 테러라니요 라면서 이것이 마치 무슨 보수 그 야당에서 저지른 것처럼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증오의 선동을 멈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증오를 선동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황교익 씨도 이분도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막칼럼니스트인데 이게 국민의힘 유세장에서 여러 차례 폭력 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경고 메시지를 내보내지 않은 탓이 크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니 왜 그 폭력 사태에 대해서 일어나자마자 아무런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무슨 야당 대선 후보의 예. 잘못이고 야당의 잘못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몇 건의 테러들 2006년 박근혜 예.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테러 그리고 2015년에 벌어졌던 루퍼트 미국 대사를 또 백주 대낮에 예. 테러했던 것들 그리고 이번 사태까지 그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분들이 어떤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 그런 테러를 저질렀는지를 살펴보면 국민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예. 알겠습니다. 예, 한민수 부단님. 예, 우리 김주현 국장님처럼 이런 말씀 자체가 예. 또 한쪽 진영에 보내는 메시지가 되고 또 비판이 되는데요. 예.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SNS나 글을 예. 올리고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부적절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분 지적처럼 그런 건 있어요. 이번에 그 윤석열 후보 진영 어차피 그 뭐 부인 못할 테니까요. 영상도 나왔고 기사도 나왔으니까 두 분 다. 거기에 보면은 그 젊은 여성들이랄지 예. 젊은 남성들이랄지 이렇게 1인 시위라고 할 때 그 이른바 윤석열 후보 운동원들이 예. 아주 거치게 대하고 폭력 행사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걸 빗댄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빗대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걸 가지고 마치 또 민주 진영이나 예. 이쪽 진영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테러 자체를 규탄을 하고 예. 잘못된 거 가지고 정치에 악용하는 거 분명 문제 있다. 예. 이 얘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요. 송영길 대표 뭐 중상은 아니라는 거. 뭐 안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중상은 아니라는 점. 뭐 이런 게 좀 어제 좀 다양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자, 다음은 대선 후보들 어제 모습 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인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제주 찍고 경부선 공략, 그러니까 상행선을 타고 올라왔다는 거죠. 뭐 방향상으로. 국정은 초보 연습장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누구 들으라고 한 것 같죠? 초보, 뭐 미숙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러면은 들으셨겠네요. 뭐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럼 어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정 운영은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실전입니다. 초보 아마추어가 아니라 검증된 프로의 실력이 있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사실 일꾼 하나 뽑을 때도 일 잘하나 안 하나 이것은 막걸리나 먹고 하루 종일 그 나무근에서 잠자지 않나 이런 거 다 보고 뽑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콩밭도 못 맺는 사람을 머슴으로 쓰겠어요, 여러분? 아우 저렇게 얘기를 했군요. 뭐 콩밭 머슴인데 콩밭도 못 메고 막걸리를 먹고 뭐 잠이나 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초보 안 됩니다라고 강조를 한 거죠. 다음은요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입니다. 자 반문 결집을 호소한 윤석열. 코로나처럼 집값 폭등 버릇없는 머슴을 갈자. 이것도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군요. 이것도 뭐 머슴 이런 얘기. 머슴 얘기를 두 후보가 다 했네요. 그렇죠. 어떻게 넓게 보면 정치인, 뭐 대통령, 국민을 위한 머슴 뭐 이렇게 비유가 되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겠죠. 자, 그럼요. 경기도 뭐 도시를 집중적으로 돌면서 부동산 실정에 맹폭을 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는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머슴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 머슴 노릇을 똑바로 하려면은 오로지 국민의 이익만 생각해야 됩니다. 부정부패하는 머슴은 그건 머슴이 아닙니다. 그건 나쁜 입니다. 그거는. 뭐가 X가 들어가 있네요 지금 얘기 중에. 아무튼 머슴 얘기라도 하면 나쁜 뭐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대 경쟁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본인의 장점이 이거다. 이걸 강조하는 발언들이었습니다. 다음은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지금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덜 받고 있죠. 그런데 혹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사로도 있어요. 심상정. 본인을 찍는 거는 사표가 아닌 생표다. 생표. 사표 생표. 그리고 청년층에 소신 투표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압도적인 표를 심상정에게 몰아주셔서 양당 정치의 판을 크게 흔들 수 있을 때 진정한 통합 정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표는 없습니다. 4분 중에 3분 남았는데 이 3사람에게 주는 표 중에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표가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표 생표 이거를 유세마다 강조를 하고 있죠. 생표다. 본인에게 표를 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후보들마다 이제 생각과 주장을 내놓은 건데요. 뭐 이걸 가지고 패널분들과 토론을 해봐야 그렇게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오늘이 마지막 일정입니다. 마지막 날이죠. 유세 굉장히 많이 치열하게 있을 텐데 오늘 후보별 일정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보시죠. 오늘 D-1 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돼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의도, 서울 여의도 증권가 유세. 그리고요. 이렇게 막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파주를 갔다 고향 들려 파주. 그리고 인천. 그리고 광명.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마지막 유세래요. 그리고 청계광장도 있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홍대 거리에서 마지막을 마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중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왠지 증권 그리고 홍대 이러면 약간 젊은 뭐 이런 거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청년층에 대한 호소에 집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요. 다음은요. 윤석열 후보의 일정입니다. 아유 윤석열 후보는요. 멀리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주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주 그리고 부산을 찍고 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서울인데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서울에 뭐 서울광장에 유세가 있고 그 뒤에 건대 입구 강남역 역시 젊은 층들이 많이 있는 곳 대학가 쪽으로 먼저 가고 마지막엔 강남역 거리 인사입니다. 이런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거리가 좀 많네요. 오늘요. 뛰는 거리가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윤희석 대변인께 질문을 좀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사실은요. 이 윤석열 후보의 일정 중에 첫 일정이 제주예요. 근데 이게 어제 기자들이 많이 좀 혼동됐어요. 원래 제주 일정이 있었다가 취소된 걸로 알려졌다가 어젯밤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주 일정을 잡느냐고 원래 있던 일정들이 조금씩 늦춰지고 시간이 조정됐거든요.
자, 제주 일정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배경이 있었습니까? 아니 원래 저희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예. 서울에서 시작해서 경부선 라인 따라 쭉 부산까지 갔었고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다시 이제 남쪽에서부터 서울로 올라오는 일정을 이제 계획을 했는데 예. 제주도 일정 같은 경우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예. 제주 강정마을 가서 연설도 하시고 제주도에서 예. 활동을 했었는데 예. 그래서 당연히 그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제주도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예. 일정을 넣었었던 거고 중간에 처음에는 들어가 있었어요. 네. 예. 뭐 여러 가지 일정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공지를 다시 낸 게 오전 일정이 빈 상태로 오후 일정만 나갑니다. 아마 그걸 가지고 제주도 일정이 취소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이렇게 가는 일정하고 시간, 서울까지 올라가는 거리 예. 이거에서 다시 조정을 하자 하면서 살짝 뺐고 다시 또 재공지를 합니다. 오늘 10시부터 제주도에서 있다. 이제 유세를 한다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해라는 점 제가 근데 말씀드립니다. 제주에 계신 유권자분들은 뭡니까 지금 제주 일정 이렇게 자꾸 바뀌세요? 뭐 이렇게 반응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저희 선대본에 좀 책임 있는 분이 예. 다른 어떤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해를 살 수 있을 말 발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제주도를 어떻게 빼놓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마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짧게 오늘 마지막 날 유세 이 컨셉 이른바 컨셉이 뭡니까 이 유세 일정에? 결론적으로 전 국토를 다시 훑어간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날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내려왔고요.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다시 반대 남쪽에서 방향으로. 서울로 올라가고 마지막을 건대 입구 강남역 역시나 젊은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거리 인사를 하는 걸로 끝낸다. 이런 컨셉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앞서 봤던 이재명 후보의 오늘 일정 동선 좀 다시 보겠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죠? 이런 모습인데 한민수 부단장님,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날 유세 일정은 이른바 컨셉이 뭡니까? 일단 제주도 얘기는 다른 당 후보님이시긴 하지만 예. 한마디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그쪽 당에 책임 있는 분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분이 뭐라면 자기 당 후보 안 가는 것만 제주도 안 간다. 일정상 못 간다. 거기까지 하면 좋을 텐데 아마 이재명 후보도 못 올 것? 이렇게 하면 좀 근데 어제 이재명 후보 갔죠? 약간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못 가는 게 아니고 못 갈 것 같은데 저희는 진작에 잡혔던 일정이고 그러니까 다른 당 후보 일정까지 너무 조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우리 후보가 어제 가서 연설을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뭐 제가 제주도 분이라도 기분 되게 상할 겁니다. 그래서 되게 아마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랄지 예.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잡힌 것 같은데 어느 한 지역을 그렇게 좀 하는 거는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저 일정에서 한 2개 정도가 빠졌습니다. 예, 이건 좀 약간 좀 핵심만 간략하게 좀 제시한 거예요. 먼저 이제 여의도 증권가 가서는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젊은 층들 또 주식하는 분들에 대한 연설을 하실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10시 반에 당사에서 이제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특별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국민들께 지지자들께 계속 말씀드렸지만 진짜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이 필요한 시대다. 그리고 준비된 대통령이 지금 이런 코로나 팬데믹과 저성장 양극화 시대, 엄청난 위기 시대 아닙니까? 이때 언제 국정을 챙기고 연습하고 있겠습니까? 준비된 대통령 후보만이 아까 영상으로 확인했던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 같다는 그 거네요.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됐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저희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예. 유세를 마지막까지 하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청계광장에서는 김동연 전 후보, 전 경제부총리, 이낙연 총리, 정세균 전 총리 다 모이셔가지고요. 그겁니다. 국민의 꿈이 이재명의 꿈입니다. 이 컨셉트로 하고 마지막에는 뭐 우리 윤석열 후보님도 어디 강남역 가시던데 이제 홍대로 가서 그렇습니다. 절박 제명이라는 저희 절박합니다. 절박하고 국민들께 정말 내일 소중한 한 표가 본인의 삶과 이 나라의 5년이 달려 있다는 거 이거를 절박하게 호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후보들이 진짜 목청이 터져라 아마 호소할 것 같습니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12시면 끝나게 되거든요.